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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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지원자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진짜 면접과의 없어요. 특징인데. 그러면 진짜 없어요. 뭔가요? 저희가 지원자 되는 건가요?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마지막 방송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벌써 50회에 가까운 지금 50회. 그런 녹화를 했다라는 거 의미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의미가 순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중간에 한번 특집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네. 그만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저희 생각. 인기가 있었나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선생님이 아니 이 프로그램. 학생회장님은 둘 인기가 다, 둘 다. 분명히 있었고 삼촌도 분명히 네. 있었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이 좋아했고 학생들한테도 점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아, 수업 네네. 듣는 학생들도 네. 이렇게 몰래 챙겨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왜 몰래 챙겨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본다 그러면 꼭 아부하는 것 같으니까 몰래 챙겨보면서 봤다는 걸 슬쩍 얘기하는 괜찮은 그런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 저희 학생 훌륭한 중에도 제자들. 한 명이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 많이 됐다고 얘기해서 네.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우리가 좀 요약 정리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량이 많은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다 더 이상 이런 지적 당하지 말고 그러죠. 그렇죠. 좀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오타가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오탈자와 공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좀 성의 부족, 대학생활은 그냥 설렁설렁한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고 배신감, 역효과죠. 자기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해가 되지 않나. 불성실하죠. 이런 거 체크도 안 해요. 우리가 한번 오늘 총정리 차원에서 네네. 특집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네.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자소서라는 코너를 가졌었잖아요. 자기 그쵸. 이력서에 대한 것도 받고 네. 또 자기소개를 어떻게 썼는지를 봤는데 몇몇의 학생들이 되게 의문을 갖더라고요. 면사 보면 면접을 봐야 되는 건데 왜 자소서를 보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그렇죠. 그 부분부터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답변 내용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궁금해져서 면접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독특한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 회장님.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뭐 현장에서 보게 되면 자소서를 잘 썼던 친구들이 면접도 잘 합격이 됩니다. 실제로. 아, 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자소서나 이력서를 딱 보고 나서 느낌이 좋으면 이 사람도 왠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간과하고 면접만 하는 거는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그 신뢰도를 주는 측면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면접도 사실 답변을 충분히 꾸며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저 말을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부분이 아마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소서, 이력서 하고 면접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또한 사실은 거의 저희가 하다 보면 늘 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오자라던가 공백 정말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같은 얘기를 한번 짚고 가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지적 당하지 말고 그러죠. 그렇죠. 네. 어쩜 1회부터 우리 14명 정도 만났어요. 근데 14 14명이 그렇죠. 다 똑같이 오자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옷자라든가 네. 뭐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비슷했었습니다. 않다, 뭐 그렇죠. 빈 공간이 있다라는 등.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네. 우리 똑같은 얘기하기 지겹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몇 가지로 또 예쁘게 이렇게 추려주셨어요. 네, 네, 하나씩 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지원자의 첫인상, 사진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진. 네, 사진 아주 부분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원서는 한 페이지 나의 인생이 모든 게 축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진이
첫인상도 결정을 하고 신뢰도 뭐 호감 이런 거 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사진 안에서 우리 생각.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했는지를 한번 얘기할게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 아 좋습니다. 멋있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뭘 고쳐야 되는지. 사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뭘 고쳐야 됩니까? 표정이 너무 이제 표정.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있었어요. 일단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좀 표정이 좀 어두웠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표정을 좀 밝게 하고 그렇죠. 또 기간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3개월 이내에 사진을 붙여라 6개월 이렇게 아니고요? 되어 있죠. 3개월 보통 3개월 그렇습니다. 3개월. 근데 제가 그때 탈락자의 사례를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네. 은행은 그러니까 2번 지원하는 경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은행 같은데 공기업 같은데 2번 지원하는데 은행은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을 다루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원했던 거와 이번에 지원했던 게 사진이 똑같다. 이거는 거짓말을 한 거라서 탈락을 시킨다라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존 자료랑 네네네. 비교를 하니까 지난번에 한 거랑 이번에 한 게 같이 화면에 뜨는 거죠. 그런 은행도 하긴 요즘에 있습니다. 어떤 시대인데. 네. 그리고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좀 복장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복장 관련해서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후드티를 입고 뭐 한다든지 그런 친구 있었죠. 뭐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전에 뭐 소주잔을 이렇게 들고 했던 친구가 그런 있었어요. 셀카 그 자코리아 안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 사진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혹시 주류 회사에 지원하는 친구 주류 회사도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다음 혹은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이렇게 뽀뽀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엄청난 그 사진들이 진짜 많아서 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장을 베이스로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걸 좀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은 취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네, 좀 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외로 그런 자기소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천재다. 이런 튀고 식의 싶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빨리 등록을 시켜라 할 때 그쵸. 사진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뭐래도 이제 등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진 먼저 해놓고 이제 나중에 찍은 사진을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회사에서 내 이력서를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사진만큼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뭐래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전 사진을 찍으시고 셀카 찍는 만큼 연습해서 자기 이력서 사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렇죠. 미소 짓고 찍어라. 네. 그렇죠. 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 저희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오탈자와 공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채용 담당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그거를 뭐 이렇게 이만큼 쌓였어요. 여기서부터 저 천장까지. 뭐 10,000장, 100,000장 이건 기본이죠. 근데 그래서 노안이 빨리 왔다는 네, 노안을 오긴 했어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들여서 읽고 싶긴 하는데 100장 정도 뭐 일주일 시간을 주더라도 또 바쁜 업무 중에 또 해야 맞아요. 돼요. 그러다 보면 1분 30초에서 2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1분 정도? 근데 오타나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띄어쓰기 넘겨버려요. 실수. 그럼 기본적으로 사실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혼나는 게 그거거든요. 오탈자. 너는 어떻게 상사한테 올리는데 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런 거 체크도 안 하냐. 그냥 자소서가 그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시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좀 성의 부족이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합니다.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우리 또 학생회장님 지금 막 뭔가 얘기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맞춤법 검사라도 좀 많이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워드나 이런 한글 프로그램만 보다가도 좀 빨간 줄이 가 있는데도 빨간 줄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정도만 체크하게 되면 좀 맞춤법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좀 맞춤법 뭐 자동 검색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활용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도 가끔씩 또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끔씩 제가 쓰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빨간 줄도 안 가 있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을 때에는 저는 반드시 뉴스 기사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교적 이게 표현이 좀 맞고 안 맞고 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역시 확인했으면 어휘 좋겠습니다. 같은 것도 철저하죠. 뽑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글씨체는 어떻습니까? 글씨체. 글씨체는 모르게 선호하는 글씨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지원하는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저장된 양식으로 좀 하면 되겠지만은 뭐 그게 완전 자유롭다고 했었을 때는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 맑은 구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난 그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더라. 네, 맑은 왠지 구두체를 맑은이 나올 것 같았어요. 바탕체를 보게 되면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맑은 구두체를 쓰게 되면 좀 약간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개인적인 어떤 제 차원이니까. 폰트는요? 폰트는 보통 10포인트를 많이 쓰죠. 10포인트. 근데 내 회사에 따라서는 네. 좀 나이가 많거나 임원들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뭐 거기서 11포인트, 12포인트를 찍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는 보통은 10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돋보기 쓰시면 다 보일 거예요. 예, 또 뭐 실수였던 거 말씀해 주실 그다음에 그 이력사항을 쓰는데 정확하지 못한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보면 졸업 예정일 이럴 때 날짜 기재가 뭐 틀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요즘 많이 쓰는데 발행 처적지 않은 사례도 그렇죠. 그때 있었죠. 그다음에 네네. 뭐 어떤 경력사항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좀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활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특히 이제 직무가 가장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 그러면 가장 그 딸 수 있는 그 맥시멈의 그런 자격증을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좀 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문서 작성 능력 이런 거를 너무 겸손하게 보통이나 이런 거 네, 하기보다는 오피스 관련된 오피스 경우에는 관련된 조금은 거는 좀 그리고 오버하는 거짓이 경우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거짓이 아니다. 찔려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네. 잘함으로 하라 뭐 이런 거 네. 자신감 있게. 네. 네네네.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저희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약간 높여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튼 빈칸을 두면 탈락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빈칸이 있게 되면은 약간은 이 사람은 꽉 차 있고 이 사람은 꽉 차 있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 되게 뭐 대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한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고 그걸 노력해왔지 않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특히 4학년 1학기 이전이라면 적어도 뭔가 내가 가장 좋은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를 물어봤을 때는 일단 이력서부터 먼저 채울 생각을 좀 먼저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먼저 채웠으면 좋겠고 대내 활동을 쓰라고 했었을 때 이 교내 활동과 또 외부 활동을 너무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예를 들면 교내 활동 쓰라고 했는데 너무 외부 활동만 하게 되면 또 교내 활동 전혀 못 쓰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어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유연함을 좀 발휘해서 그런 칸을 더 많이 채워나갔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목표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면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을 텐데 여튼 네. 비우진 마라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 자기소개서 할 때 소제목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소제목을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쓰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소제목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어떤 저는-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소제목을 쓰는 게 좋은데 소제목을 쓰다 보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한자성어를 쓰고 여기는 뭐 자기가 만든 카피를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좀 실수들이 어느 좀 정도는 있었죠. 좀 질서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생각보다 거기다가 좀 너무 멋진 문구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약간은 오히려 자기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네. 있는데 멋진 명언, 뭐 영화 대사, 뭐 그쵸. 이런 거 보면 기대됩니다. 이 친구는 좀 감각 있네. 근데 내용은 그걸 살리지 못하는 경우. 배신감 아니면 느끼죠. 네. 그다음에 관련이 없어요. 또 소제목하고. 그런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쵸. 배신감, 역효과죠. 오히려 더 신뢰감 떨어지는 그럼 그런 여기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소제목을 잘 쓰는 방법, 노하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저는 일단은 신문 기사를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데 신문 기사의 제목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본론에 있는 내용에서 가장 핵심을 끄집어내 가지고 제목을 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기 소개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따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것을 너무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열정 하거나 아니면 뭐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어떤 가장 중요한 테마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신문을 참고해라. 그렇죠. 신문 기자가 네. 됐다고 생각해라. 그렇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자, 삼촌. 네네. 저는 항상 좋은 제목이 제가 또 선호하는 제목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용 안에서
가장 같은 중요한 데서 말씀하시는 그러는 거십니까? 거를 가장 같은 중요한 말씀. 특히 그 중에서 네. 그 따옴표가 들어간 문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선배를 찾아갔더니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 그 선배의 조언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게 제목으로 올라가면 한 학생이 은행을 찾아갔는데 선배가 은행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이게 난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따옴표를 올려서 아, 자기 합격을 관리를 했고. 잘해야 되는 땅땅. 그렇죠. 선배가 얘기한 게 기억에 남았으니까. 또 하나는 뭐 그 야쿠르트 회사를 지원하는 친구인데 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신 거죠. 그 아줌마라고 하죠. 네네네. 근데 자기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양복을 입고 여기에 출근하는 걸 보면 내가 한이 없구나. 근데 그게 제목이 된 거죠. 한이 없구나. 한이 없겠구나. 한이 없겠구나. 네. 네. 이제 좀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안 쓰고 여기다 다른 제목을 붙이려고 그러면 붙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에게는- 있는 따옴표를 그대로 해서 올리면 그쵸. 시간도 절약돼. 읽는 상대방한테 사람도 이해하기 관심을 쉽고. 소제목은 그렇게 갖게 해야 됐지.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구체성.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라.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문의들이- 강조를 했어요. 문의가 막 들어와요. 어떤 구체성이 뭐냐? 구체성. 네. 예. 구체성이 뭐냐? 구체성은 어떤 실수를 하기에 우리가 구체성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때 남녀간의 그 관계에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나 어디가 예뻐? 그럼 남자들은 다 예뻐. 이거 추상적이잖아요. 안 믿기죠. 네. 네. 아, 또 어디가 여자도 가장 인정하던데 다 예쁜 건 알지만 이렇게 하던데 근데 여자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다 예쁜 건 알지만 그 중에서도 코냐 눈이냐 입술이냐 이렇게 콕 그래서 어디가 바라는 예쁘냐고요, 제일. 아 갑자기 아무 생각이 죄송합니다. 들지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저는 숫자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삼촌은 늘 그렇죠. 숫자 숫자. 얘기했거든요. 그걸 네. 얘기하라는데 왜 이품을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재밌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숫자입니다. 숫자, 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 회장님은 어떤 점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런 일단은 이제 실수를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다 보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명과 스토리를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나는 만약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항상 나는 성실하게 살아오려 노력했고 주변 사람도 나의 성실함에 대해서 항상 좋게 봐주었고 그런 성실함으로 항상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거를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그치, 거고 그쵸. 이제 구체성이 되려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육하원칙이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아주 했는가에 기본인데 대한 그걸 부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서 좀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쓴다는 건 뭐냐면 좀 스토리를 써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정도의 어떤 영역 정도는 나와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이게 설명이 아닌 좀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자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늘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가 지금 입사 지원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설 쓰지 마라. 그래서 또 미사옥을 쓰는 친구도 굉장히 좀 많아서 너무 추상적인 문학적 얘기하고 표현. 글은 너무 잘 썼고 예쁜데 핵심이 없는 거죠. 삼성에서 이번에 빅데이터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 미사여고 장황수 씨가 전부 다 감점 줬다고. 그러니까 네, 이건 강조를 그래서 했습니다. 면사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점 요소가 되지 않도록. 네. 도대체 사례는 몇 개나 써야 되나요? 500자기 중 하나씩 어떤 사례가 가장 여기에 딱 맞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이한 사례를 본능적으로 좀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자기들 스스로 시시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중에 보물 같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그걸 들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자, 우리가 또 가장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얘기했던 게 장단점이에요. 저도 사실 누가 단점 물어보면 얘기하기 싫습니다. 네. 장점 얘기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런데도 기업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저는 솔직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단점은 용기인 것 같아요. 자기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만- 맞아요. 대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좋겠는데, 네. 다만 좀 그 회사는 팀워크라든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이런 거는 좀 금기되는 거, 네, 뺐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라는 건 빼야 한다. 뭐 단점 같은 걸 쓸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단점이 있지만은 자신의 다양한 단점을 모아보고 그냥 거기서 가장 덜 치명적인 걸 좀 쓰라고 얘기합니다. 단점이 아닌 걸 쓸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점 같은 단점은 일단 쓰지 않는 게 정석이고 그냥 단점 중에서도 약간은 그래도
나한테 좀 데미지가 덜 갈 만한 것들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죠? 그거는 일단은 예를 들면 어떤 친구 만약에 자신의 가장 주된 성격이 이기적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기적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죠.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또 내 성격 중에서 뭐 다소 약간 좀 급한 성격이다, 좀 조급한 부분이 있다. 이 조급함이 아주 어떤 뭐 분야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겠지만은 아주 또 치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그 상대방한테 좀 더 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럼 써야 제가 되지 좀 않을까. 여쭤볼게요. 두 분 네네네. 약간 릴레이 형식으로 치명적인 단어를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기적인, 이기적인 그거 쓰지 말아야 되고.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표현. 네, 네. 아,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런 말씀 안 된다. 예, 그리고요. 너무 책임감이 강한, 너무 너무나 완벽하다든가, 그쵸, 치명적인 것도 오히려 나중에 장점으로 승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그거는 단점도 아니다. 또 뭐 너무 느려서 느려서. 예, 그것도 그렇네요. 체력이 약하다. 체력이 약간. 네? 벌써 많은 것이 나서 또 한 번 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좀 어려워하고 있는. 아, 그러면 저도 안 뽑습니다. 진짜 네. 그런 거 꼭.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그래요. 아,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회장님을 따라가기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단점 투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증거를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단점 투성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현명하게 그래도 너무 과한 단점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한 14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주 기초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희가 콕콕콕콕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학생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장점은 3분의 2 쓰고 단점은 3분의 1 써.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이제 또 단점을 강조하면 안 되니까요. 그쵸.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 장점이나 이런 걸 좀 쓸 때 너무 다른 사람을 너무 비난하는 듯한 식의 그거 어떤 안 문제가 되죠.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네. 너무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는 식의 어떤 맞아, 표현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은 문제였는데 나만 잘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진짜 나 때문에 딴 애들이 진짜 잘하기 문제죠. 그거는 시작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이기적인 거죠. 그게 그쵸, 그거야말로. 그쵸. 그다음에 동료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례를 또 저희가 많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사례는 몇 개나 써야 됩니까? 근데 사례는 저는 정답은 없는데 500자 기준으로 하나씩 뭐 저는 500자 이렇게, 기준 하나씩? 500자일 경우에는 뭐 하나, 그렇죠. 1000자면 2개, 뭐 이 정도. 왜냐하면 기업에서 그 사례를 쓸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스타라고 아실 거예요. 네네. 뭐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뭐 타겟, 액션, 리절트 이거를 한 사례로 다 쓰려고 그러면 500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사례가 아닌 사례와 설명을 이제 또 다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또 발생한다는 것과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은 다양한 사례를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뭘 하면서 뭘 배웠고 또 어디서 뭘 하면서 또 뭘 배웠고 계속 사례를 쓰는데 이건 뭔가 뭐랄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강조할 때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보통 쓰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를 정리를 하는데 어떤 사례가 가장 여기에 딱 맞을까요? 저는 그 학생들이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시시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중에 보물 같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그걸 들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누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특히 영업이나 이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이한 사례를 봉사활동 간 건 남들이 다 간 거거든요. 뭐 과에서 실습을 갔다 이런 거는 남들이 다 가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나는 누구의 팬클럽 회장을 했다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좋았던 거고 특이한 게 없다 그러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냥 자신감 있게 쓰고요. 평가는 그쪽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평가를 해서 야 이거 별로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되게 되고. 그지. 그다음에 사례에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좀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회사란 그 자체가 좀 이제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다음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항상 또 사람이 부족하고 항상 또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상황, 내가 조직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든 아르바이트 활동이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부족했던 것을 내가 좀 해결했던 경험,
시간의 부족함을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 인력이 부족,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그런 네 것들을 좀 가지 사례로 쓰게 된다면 뭔가 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측면에서 질문도 유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했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소서의 어떤 노하우. 자기소개서 이전에 왜 지원서에 쓰는 것도 질문 유도하는 게 좀 있었어요. 네네. 뭐냐면 특기나 취미 쓰는데 면접관들이 궁금해서 실제로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특기 한 소절. 어때요, 한 소절? 질문 던질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한 소절이 뭐냐? 저는 노래를 한 소절만 확실하게 합니다. 해볼래? 뭐 이렇게 돼서 노래 한 소절 자신 확실하게 있게. 해서 좋은 인상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취미 중에 손편지 쓰기라고 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취미하면 여행 독서 보통 이런 거 쓰는데 손편지 쓰는 게 뭐냐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손편지를 통해서 나는 뭐 이렇게 뭐 꼼꼼함도 키우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꼭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원서에서도 이력서에서. 있다. 이력서에 빨간 펜 좀 치면서 이건 분명 질문 나온다. 네, 한 그거 가지 필요할 했습니다. 것 같아. 한 가지. 잘하셨어요. 자, 회장님.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숫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라고 했는데 숫자를 보게 되면 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걸 보고 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몇 퍼센트의 성과를 뭐 이루었습니다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을 보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궁금하죠? 때문에 네. 약간 숫자를 많이 쓰는 것도 뭔가 상대방들 어떤 질문을 유도하는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례 안에서 숫자들을 잘 그쵸. 집어넣으면 궁금해서 묻는다.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맞아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품판 사례가 관심 많이 끄는 것 같아요. 발품판. 저는 요즘 은행이 뭐 지점이 통폐합되는 그런 속에서 지점장님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홈페이지 보고 최고다 이렇게 많이 써오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 다 돌아다녀봤다. 그랬더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보이더라.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여기에 쓴다. 뭐 이런 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나중에 그쵸. 뭐 뭘 봤어? 뭐 이런. 그렇죠. 궁금해서 네, 물어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소서, 이력서를 쓰는 건 우리가 뛰는 놈이야 나는 놈. 그죠. 우리 면사보를 봤던 친구들은 이걸 보고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체크, 질문 가능해서 네, 그것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도 이런 화이팅의 기운을 담아서요. 이 14명의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런 점을 참 잘했어요. 왜 우리가 도장을 찍어줬는지 네. 그 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적극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학생회장님께서 잘 네. 그 상황이라면